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녹음한 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다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계속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써놓은 것들과 강의 준비할 때 써놓은 것들이 좀 겹쳐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크게 혼란스러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예제 73 정축, 개축, 병인, 신묘. 지금 축월생들 사주를 주로 다루는 챕터인데요. 지금 오준민 선생은 동지세수설을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동지세수설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일명 선생이 동지세수설을 비판하면서 강의한 내용들입니다. 보호신을 할 경우에 천간지지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용신을 우리가 볼 때도 천간지지로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평진전에 보면 행운에서 간지유별이라고 나옵니다. 간과 지는 따로따로 작용하고 본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다시피 연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했는데 연결되는 경우에는 간과 지를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동주죠. 동주. 같은 주에서는 간과 지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국이 있고 대운이 있고 윤연이 있으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가 되겠죠. 이렇게 한 그룹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한 그룹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각각의 한 간지는 서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일종의 연결. 그래서 상호 간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자. 행운도 천간지지로 나눠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병화일주가 축월, 축년생이고 상관이 등령한다. 일주 좌하는 인목, 묘시가 생신하고 식상을 극하니. 동주 개축인데 지금 개수가 여기에서는 일간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꺼리는 건데 축토는 동주에서 개수를 다시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록 원령으로서 병화가 신령하는 자리지만 배치로서는 정화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목이 일간 병화를 돕긴 하지만 또 축토를 극해서 개수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목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좋지 않은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득일실이다라고 봅니다. 목생화, 그러니까 인목이 병화를 생하는 목생화가 없다면 일주는 신약하여 재관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묘목은 또한 식상을 또 극하는 또 좋지 않은 역할도 하죠. 이에 대해 기뻐하는 것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고 꺼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 세계에도 완인,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런 거죠. 이건 주로 배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이 있으면 이게 일간이라고 하면 이게 년이고, 일간이 신약이라면 정화나 개수는 전부 다 일간 입장에서는 다 꺼리는 것들이죠. 극하고 설하는 거니까. 그런데 개수는 배치상으로 보면 정화를 극하기 때문에 개수가 일간 입장에서는 꺼리는 거지만 배치상으로는 일정 부분 일간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주팔자를 업구법을 보든 뭘 보든 간에 이 상호 배치 관계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 이하 내용들은 좋은 운으로 가면 무다 좋고 나쁜 운으로 가면 무다 나쁘다는 팔자 관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가지로, 좋고 나쁘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개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물을 나눠서 항상 논하거나 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야를 특정해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사주팔자 활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올해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에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태극점별로 우리가 항상 보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우리 행운 총량, 에너지 일정의 법칙에 따라서 올해의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아니면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10이라고 하는 에너지 내에서 육친운, 나의 재물운, 시험운, 자녀의 건강운, 자녀의 어떤 승진, 이런 것들 쭉 합쳐서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가 다 개별 항목으로 봤을 때 10이 아니고, 어떤 것은 15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고, 합치면 평균하면 10이죠. 그래서 이 올해 좋다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하면 자기는 시험을 잘 봐서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갔는데 아버지는 그의 명퇴를 당했다, 권고퇴직을 당했다,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좋고 나쁨을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어떤 우리한테, 사람한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총량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일정하게 다 복이 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 똑같이 좋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이 좋을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유명 인사나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 보면, 예를 들어서 불행하게도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부를 많이 쌓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약간의 어떤 신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할지, 자녀가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그런 경우 종종 보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총량의 개념으로서는 좋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활용하고 명리학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때 올해가 좋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주는 인목에 자좌하고 또한 시주에서 묘목에 상조가 있으니 자연히 불약하여 재관을 감당하는데 다만 희용을 논하면 간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지에서 인묘목 산생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식상 재관운으로 가도 무방하다. 그 운으로 가면 도리어 승관 발제할 수 있다. 지지에서 만약 재운으로 간다면 재는 이제 인성을 깨트릴 수 있고 인성이 파괴당하면 일주는 의지할 바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퇴락하게 된다. 많은 술사들이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 틀리기도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고 허다한 사람들이 100번을 생각해도 해결을 찾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를 항상 나누어서 보고 지금 이 팔자가 전체적으로 지지에 있는 인성 때문에 그 신약을 신약이냐 신강에 따지면 신약에 속할지는 몰라도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근기가. 그런데 그것이 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그 인성을 깨트리는 재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쥐약인데 천간에서 뭐 식상이나 뭐 재관이 온다고 해도 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신약이니까 뭐 예를 들어 천간에 식상이나 재나 뭐 관살로 가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천간과 지지를 나누어서 이 팔자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처가 지혜로워서 결혼 전에 저축을 가지고 있고 그 남편을 도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운다. 이런 거. 천간은 재생관 하는데 이것은 처가 남편을 도와 어떤 직업이나 직장 방면 거기에서 진전하는 거죠. 승관. 부인이 남편을 돕는 것이니 천간의 일체의 재생관은 모두 처궁 인목이 생하는 바에 전적으로 처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처궁이든 처성이든 어느 것에 가든 간에 이 팔자에서 마누라는 1등의 유일한 대귀인이다. 31세에서 38세 경술운이죠. 카페트를 제조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운의 술토는 경금을 생하여 동주, 그러니까 경술이니까 동주요, 동주. 술토가 경금을 생한다. 근데 술토는 원국에 지금 여기서 말 안 하고 있지만 인목이 있기 때문에 공하죠, 공국. 화를 지금 공하려고 하고 있죠, 인술. 그래서 경금을 극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면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같은 경우, 5년. 인호술 삼합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경술대운에 5년이라고 하는 유년이 온다면 이 팔자의 경금은 녹아버리기 쉽다. 지지의 인성이 매우 강한데 여기 다시 비겁까지 와버리면 천간에서 비록 재관운으로 가더라도 나의 것이 될 정도가 아니고 녹아버리면 그건 내 것이 내가 손에 잡을 수 없는 거죠. 천간 경금은 신금의 영향을 강화하고 개수 정관을 더욱 왕하게 하니 사장은 더더욱 얻는 것이 많아진다. 지지술토는
묘목을 손상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묘목에 대해서 붙잡아두는 정도인 10년이 모두 좋다. 병진년, 임진월, 경술은 병진년이죠. 임진월, 새롭게 온 합작주들에게 약 5, 6천만 원을 떼었다. 대우는 경술인데 병진년에서 병화가 출간하여 경금을 극하니 파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 지금 호일명성의 간법은 일단 원국에서 앞에 기억하시기 모르지만 정격과 기격이 있죠. 신강약으로 보는 것은 정격. 그래서 신약은 도와주고 신강은 좀 누르고, 그런데 기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통상적인 정격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사주팔자 일간이 강한데 그걸 더 강하게 해준다거나 약한데 더 약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격이 기격이라고 그랬죠. 기, 편격, 기. 그래서 이 팔자는 지금 일단 정격에 속하는데 천간으로 지지에 그 강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천간으로 약하게 하는 글자가 온다면 그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선 희기를 아까 먼저 따졌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윤년해서 그 희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윤년에 있는 글자들이 이제 우리가 원국에서 우리가 확정해 놓은 어떤 그런 각 글자의 역할을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돕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병진년은 병화의 역할을 보는 거죠. 신강인데, 신약인데 병화가 오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극하니까 신약인데 비견이 와서 재성을 극하니까 좋아야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재를 잃는다. 병화 비견은 합작인데 이건 뭐 십신상 기본적인 의미죠. 파제한 월은 오 선생이 말한 임진월이 아니라 임수가 병화를 극해버리니까 이 지금 호일묘 선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인 신묘일 것인데 병화가 경신금을 극합하고 인묘월의 목은 축토 이토를 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간을 약하게 하는 것은 간지가 있으면 지는 지금 일간을 돕는 축토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인묘월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간은 경이나 신이 오면 병화에게 병화가 극을 하니까 경이나 신이 와야 병화에게 극을 당해서 좋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천간은 희신이 왔는데 기신 역할을 함으로써 안 좋아지는데 이 기신 역할을 하려면 희신이 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금이 이 글자에서는 필요한데 유년에서 경금을 극하는 글자가 왔으면 유월에서는 그 금의 월이 와야 응기가 일어나서 유년에 병화가 드디어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임진월이면 병화가 그런 역할을 못 해버리는 거죠. 임수한테 극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금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되니까 파재에 안 맞는다. 임진월이면 우리 호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경인 신묘월로 보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주장을 정당화할 가능성을 이렇게 방불을 해놨죠. 그런데 임진월에 파재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또 우리 주보법이나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보법으로 보면 임진월에 파재했다는 것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병화는 비견이고 경금은 편재입니다. 일단 그래서 만약에 임진년에 파재를 했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것은 임수, 그 다음에 병화, 경금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임수가 오면 병신합이 해소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을 그런 것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성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경신 금이 혼잡될 것이다. 지지는 토성 식상이 난동한다. 병진월에 임진월이면 진토가 드디어 동하고 대운은 술토 대운이죠. 그리고 원국에 보니까 축토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 난동한다. 그 다음에 인묘진 목방을 이루었는데 진진자영이나 진술충으로 목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도리어 토성을 자극해서 토성이 난동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은 임수가 와서 하는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죠. 병신합을 풀고 병화가 경을 극하는 것들을 모두 해소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임진월에도 파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주보법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는 임수가 기신으로 나올 것이 뻔하죠. 물론 천간의 격신은 신금이고요. 용신은 기토, 그 다음에 가신, 경금을 제거하는 것이 병화, 그 다음에 병화를 돕는 게 간목입니다. 임수가 오면 임수는 정화를 합류하죠. 그래서 신금을 극하게 합니다. 좋지 않겠죠. 물론 경금이 천간에 혹시 떠 있는 경우에 임수가 오면 임수가 약간 경금을 설레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정화를 합류해서 신금을 극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보를 취하고 나면 재성을, 그러니까 재물, 태극점을 재물로 해서 볼 때는 주보 중에서 희용신인 신금이 재물의 태극점이고, 거기에 경금을 제거하는, 신금을 혼잡하게 하는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를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경수로는 경금이 기신입니다. 재물의 기신이죠. 술토는 인술, 정화 있으니까 화국이죠.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제화한다. 그리고 축술형 묘술합이 있다. 경금은 경금 때문에, 경술운의 경금 구간은 경금으로 인해서 재물운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술운이 되면 오히려 또 술운이 되면 경금을 생하고, 그래서 술운도 특정 부분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병진년에 병화는 희신인데 신금을 합류하죠. 병화는 신금을 합류해서 희신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여기서는 진토는 기신이죠. 기신. 그래서 본래 비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식신입니다. 비견이 격신으로 하면 관이 되고요. 식신은 격신으로 하면 인이 됩니다. 인. 그래서 비견이나 관살방면, 식신이나 인성방면에 본래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임진월이 되면 임수가 병화를 극해서 병화가 작동을 못하죠. 그리고 진월은 진토 꺼리는 기신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은 흉한 것을 얻고 잃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뻐했던 것을 잃으면 그게 흉한 운이죠. 그래서 병진년 임진월에 우리가 임진월에 잃게 되는 것은 임수는 7살인데 격신으로 보면 상관, 진토는 식신인데 격신으로 보면 인성, 이 네 가지와 관련된 것을 잃게 된다. 득실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십신으로 사주팔자를 풀 때는 항상 일간 기준의 비견, 격신 기준으로는 관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이 일간 기준의 비견이 기쁜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볼 때는 항상 격신 기준으로 먼저 판단합니다. 신강약으로 봐서 일간 기준은 먼저 좋아하는 건지 나쁜 거 싫어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격신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서 희기를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희신 역할을 제대로 하거나 기신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얻는 것이고, 반대면 잃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득실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무오, 경신, 정사, 을사. 대운, 유년, 6월에 3점론. 모두가 동태이니까 서로 통한다. 명국은 피동적으로 반응한 피동체가 원칙이죠. 합반과 생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나를 생조하는 자는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술토도 능히 원국에 신금을 생할 수 있다. 기가 어디에 모이는 것의 의미는 만약 기가 모이지 않았다면 생극은 어지럽게 된다는 것이죠.
인성을 용할 때 재가 와서 인성을 극하면 재로 인한 재난, 음식으로 인한 재난. 재는 그 자체로서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것들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도 또 그 영양분, 내 몸을 지탱해주는 영양소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면 항상 그 극하고 극을 받는 그런 십신관계는 의미상으로도 항상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재성에게 극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재성과 인성이 통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거죠. 자, 인성은 게으름, 재성은 부지런함. 예를 들어서 인성은 받아들이는 어떤 그 영양분, 재성은 배출하는 영양소. 뭐 이렇게 서로 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성과 식상이 인성이 식상을 극하죠. 그러면 어떤 판단력에 관련된 상황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인성은 판단하기 위해서 습득하는 것이죠. 식상은 그걸 배출하는 거죠. 판단력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막히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막히는 거고, 인성이 막히면 어떤 판단하기 위한 기초되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입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어떤 그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같이 가지고는 있다. 이렇게 십신의 극하고 극을 받는 어떤 십신 관계는 공통된 어떤 그 대상이 있는 거죠. 이 이제 명주의 상황을 뭐 쭉 설명을 합니다. 나를 생조하는 자는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 이건 예외가 있죠. 제가 써놓은 게 이겁니다. 금다수축. 예를 들어서 금이 많으면 금이 생하는 수를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 옆에 우리가 어떤 철근을 많이 쌓아놓는다. 그러면 철근에 이슬이 맺힙니다. 철근에 이슬이 맺히는데 그것은 금생수의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수는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수생목을 하러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고갈된다는 의미에서 그 축이 아니고 그 역할 아니면 어떤 작용의 반경, 작용의 역량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인 상태로 남아서 수생목이 돼야 되는 그런데 이 도리어 그 수분을 많이 만들어주는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와서 그 역할이나 그 작용 어떤 반경 이런 것들을 이슬이라고 하는 것, 그 쇠에 맺히는 이슬이라는 하는 것으로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수가 그 위축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수생목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금다 수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유가 있다. 이거 지금 생조하는 자나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에 예유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야식을 먹다가 목이 베어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건데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마침 이 명주의 그 부친에게도 전화를 해봤더니 부친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상황. 그래서 뭐 목이 메인 것을 가지고 사시가 아니 술시가 아니고 사시로 지금 고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 팔자는 홀미호 선생 이론대로 하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가 대운이 교운기입니다. 교운기. 그래서 대운 교운기에는 그 해에는 그냥 대운을 무시하고 유년과 유월로만 봐도 된다라고 하는 게 홀미호 선생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꼭 시를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 호 선생의 간법을 우리가 좀 빨리 한번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또 술시로 해가지고 제가 주보법이나 이런 걸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 검증하고 그럴 시간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런 건 참고만 하시고요. 일주 정화가 신월에 출생했다. 신월 정제가 등령하고 천간에 투관하였으나 지지 사오화가 신금을 협공, 천간 경금은 시간 을목과 합, 경신금이 합극을 당하니 금은 약하게 전환되니 재가 어렵다. 이건 뭐 우리 격국복으로 봐도 제격이 분명한데 재가 투관해서 합을 했다. 그러면 격국법에서 고법에서는 합하면 무조건 작용이 묶이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재성이 합을 해서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재는 파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인연이 없는 그런 팔자죠.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술운과 개해운이 교운기인데, 그때 개미년, 을묘월, 그 다음에 병진월인데, 개미년의 개수는 전년도 임년에 개축월에 시작된다. 그 다음에 미토는 당년 미월에 시작된다. 을묘월이면 아직 미토는 시작되지 않았고, 그래서 묘가 직접 작용할 수 있고, 을목은 개수와 서로 배격하지 않으니까 같이 움직여서 원국이나 대운에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또 원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원국에 작용하겠죠. 그러면 경금이 또 합을 당하는 거죠. 대운 술토는 어떻게 신금을 생할 수 있을까? 사오와 모두 술토를 돕는 것인데 그것들은 술토의 행동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순조롭게 통한다. 묘술 합반과 술이 신을 생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 개미년 묘는 대운에 직접 작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죠. 합반과 생이 같이 존재한다. 양자가 합반한 이후에는 다시는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합반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것을 생하러
갈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된다. 여기서 합동을 대운의 힘은 강하고 윤현의 힘은 약한데 6월의 힘은 약한데 진종자평파에서 말하는 힘이 강한 것이 합을 당하여 동하면 약한 것은 합반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 술토가 오면 일단 묘월이 오면 묘술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운의 술토가 완전히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저는 합의 상태를 우리가 고서에서는 합이 오면 합반이라고 무조건 해버리는데 합반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합거가 있고 합류가 있습니다. 합류. 우리가 합거는 우리가 기반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 상황으로 작용을 하지 못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합류는 합해서 머무르는 건데, 이 머무르는 것은 약 활동성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거, 기반이나 합거와 합류의 중간, 합하되 작용 역량이 거의 없는 거, 이것은 완전 합건 아니지만 우리가 쟁합이라고 하는 거가 있죠. 쟁합. 이런 쟁합, 뭐 투합 이런 마찬가지입니다만 쟁합 이런 상태가 바로 저는 합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을목이 6월에서 오고 원구에도 있는데 당연히 음기로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음기로 보지 않고 경금을 쟁합하는 걸로 봐도 이 팔자에서는 이 경우에는 을목과 경금이 다 활동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합거로 보지 않고 합주로 본다. 그 다음에 합이 없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기반, 다음에 합주, 합류 이런 순서대로 역량이 활성화가 되는 정도죠.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내기 외교와 같이 길을 나누는 방법은 타당성을 잃는다. 원국은 A, 대운은 B, 윤현, 유월은 C. 3개 중에 대운 B는 어느 일방에도 먼저 작용할 권리를 가지며 생극 합충합의 조건을 구별지만 보면 된다. 그것들은 동시에 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운, 윤현, 대운이 먼저 원국이든 윤현이든 작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은 좀 오패가 있고요. 대운이 항상 먼저 대운 작용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대운은 한 번 딱 정해지면 10년 동안 그 간지가 그대로인데 윤현은 매년 바뀌죠. 그래서 먼저라기보다는 대운은 10년 고정이기 때문에 항상 윤현은 대운을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대운이 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꾸로 윤현은 대운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한다. 이 말이죠. 먼저는 우리가 동정의 개념과 결합하면 헷갈리죠.
움직이는 것이 먼저인 것은 꼭 아니죠. 그러니까 동한다고 해서 그게 먼저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우는 유년이 오기 전에 이미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먼저라고 하면 뭐 그런 의미로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관살이 일주를 극하는 경우 그것으로 만약 죽은 것, 어떤 흉한 상황을 만나는 것, 그다음에 뭐 목이 막히는 것 이런 것들을 논하면 이치는 통하지 않는다. 각 상황별로 흉난, 그다음에 뭐 아사 이런 것들을 그 구분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것은 뭐 재성이다.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데 재성이 와서 극하면 먹는 것으로 인한 어떤 화가 약이 되니까 목이 막혀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과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신해월은 신금편제가 을목을 극한다. 정사일은 을목이 출간해서 이때 을사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인성이 극을 당하니까 목이 막혀 죽을 뻔했다. 그 재성한테. 주보상으로는 출생시를 확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주로 인물이나 아니면 신장, 타고난 것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어떤 항목을 가지고 계산해서 출생시를 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시주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어떤 사항으로 시를 먼저 추정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이고 편하게는 보이지만 그것도 정확한 방법은 아니죠. 이팔자 일주는 천간은 을목 편이 와서 보호하는 데 의존하고 지지는 두 개의 사화와 한 개의 오화가 지탱해 주는 데 의존하는데 신해월은 신금이 을목을 극하여 엎스레 들고 사오화는 대운의 술토를 생하고 술토는 신금을 생하며 신금은 해수를 생하여 기는 해수에 모이니 사화가 절멸됨으로써 오화도 간당간당하고 이모일 당일 자시에 자수가 오화를 극하니 일주 정화는 더욱 의식할 곳이 없어서 재난이 만들어진다. 신장이나 뭐 자녀 이런 걸로 시를 본다. 시를 확정할 수 있다. 지금 천극지충,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지지는 관살이 비견을 극하는 걸 찾아내는 거죠. 주보법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을 경금이 격신이고 용신은 무토, 그다음에 청용신은 정화, 희신은 을목인데 이런 것들은 주보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같은데 성취가 같지 않은 원인. 이건 명리학의 뭐 영원한 한계, 뭐 숙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시간과 공간이 같은 거, 공간이 같은 팔자죠. 이것도 같다는 게 2시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당연히 맞지 않을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1도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4분 정도 걸립니다. 1도에.
우리가 숫자상으로 자연수로 표시할 수 있는 1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한 게 어떤 기가 바뀐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1도 바뀔 때 기가 바뀐다고 보면 4분 정도죠, 시간으로는. 그래서 공간은 뭐 어떤 위도와 경도를 기준으로 삼고 시간은 4분을 기준으로 삼아야죠. 이런 동일 공간, 동일 시간에 있는 사주팔자가 비로소 같은 팔자라고 볼 수 있죠. 비근한 예로 쌍둥이도 엄밀히 말하면 한 4분 이내로 태어난 쌍둥이. 그래야 사주팔자 같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같은 팔자라고 해도. 2시간 안에서 같을 뿐이죠. 그래서 사주팔자 같은 팔자는 별로 없다. 동일사주는 2시간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당연히 동일사주는 성취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동일사주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동일 시공간이 아닌 동일 사주팔자. 이게 왜 성취가 다르냐 같냐 하면 원래 그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 풍수니 뭐니 뭐 이런 걸로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풍수를 갖다 대면 안 되지만 왜 성취가 다른지를 보려면 반드시 풍수적인 요소도 가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풍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명리학과 풍수상의 어떤 길을 보는 방법, 이것을 간단하게 그냥 연결시키면, 우리 명리학에서 그 주보법에서 격신이 있고 그다음에 보좌하는 용신이 있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풍수로 한번 바꿔보면, 격신은 우리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래서 조종의 궁이기 때문에 내가 출생한 나의 출생지, 아니면 나의 본거지, 뭐 나의 조상들이 있는, 나의 뿌리가 있는 곳, 호적, 예컨대 이런 것들이 격신, 주보에서 격신, 주신 이런 거 해당되겠죠. 그 용신은 나의 활동의 근거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공부하고 이런 근거지. 용신을, 그러니까 십신을 지역으로 바꾼다면요. 그래서 그것은 용신. 주로 일시.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격신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격신에 해당한 지역에서 출생하고 용신 지역에서 활동한다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타고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막힘이 좀 적고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격신 지역에서 출생하고 용신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것을 가장 우리가 타고난 바에 따르는 순하다고 할 수 있죠. 순. 그러면
두 번째는 용신 지역에서 출생하고 용신 지역에 생활하는 경우. 이건 뭐 앞에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무난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는 것은 생활하는 활동의 근거지가 일단 용신지역이어야 우리가 풍수상의 조화는 더 조화롭다. 그래서 이 격용으로만 이 풍수를 따져보면 제일 처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흉한 건 아닌데 용신지역에서 태어나고 격신지역에서 생활하는 거꾸로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제일 좋은 중에 안 좋은 거다. 이걸 나중에 이제 다시 기신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기신으로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느냐 풍수를 한번 결합시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경우 출생지, 거주지, 격신에 대한 기신, 그 다음에 용신에 대한 기신, 두 가지로 나눠서 격신에 대한 기신 지역에서 출생하고 용신에 대한 기신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면 매우 불편한 어떤 환경 이런 것이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여기 순이라고 써진 거에 정반대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 볼 수는 있다. 명의 호교에는 명, 대운, 유년, 유월, 심지어 유일, 유시 등이 부딪혀 형성하는 우연지 결코 필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리학은 우연의 필연화의 어떤 규칙, 룰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체계를 세우는 그런 학문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연인데 필연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필연적인 어떤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룰이 있더라. 그래서 우연의 필연화를 체계화하는 그런 것이 명리학이다. 그래서 우연이지 필연이 아니다라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명의 좋고 나쁨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우연적인 것이지 필연은 아니지만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연적인 것들이 필연화해서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로, 규칙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체계화하는 것이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느 1년이 좋다고 해서 1년 내내 좋은 건 아니다. 여기는 지금 미시로 고쳐주시고요.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재를 볼 때는 간목을 보고 지금 경금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목, 재성 중에 희신, 간목, 그 다음에 간목을 돕는,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임수, 생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경금이 극하면 경금으로부터 제거하고, 호위해주고, 병화가 설하면 병화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역할이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임수. 그 다음에 반드시 혼잡을 제거하는, 을목의 혼잡을 제거하는 신금. 어떤 태극점을 볼 때는 태극점의 그 자체의 희기를 따져서 희시면 희신, 그걸 택하고, 그 희신을 보호해주는 걸 택하고, 그 다음에 그 희신인 태극점의 혼잡을 제거해주는 걸 최소한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작동하고 역할할 때 그 태극점에 해당되는 인사물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잘못된 단계로
서둘러서 오늘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